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서산에서 3일 주점 관련 확진자가 2명 더 나왔습니다. 이 확진자는 20대로 지난달 28일 밤 시내의 한 주점에서 서산 51번 확진자의 옆 테이블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점 관련 누적 확진자는 3일 오전 기준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산 51번 확진자는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20대로 지난 주말 서산 집에 내려와 생활하던 중 발열과 오한 등의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가 대학 밴드 동아리 연습과 공연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밴드 동아리 회원 35명 중 현재까지 17명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3일 오전 당진 신성대학교에서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 따르면 두 학생의 거주지는 청양군과 서산시로 각각 물리치료과 3학년과 전기과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신성대는 확진자가 발생하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교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물리치료과와 전기과,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과학관과 공학관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폐렴 증세로 당진 종합병원을 찾은 60대 여성도 입원 전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방역당국은 이동 동선과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 단계가 격상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신종 업태를 둘러싼 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헌팅 포차와 스터디 카페, 스터디룸 등 관리 대상의 기준이나 정의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단계 격상 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헌팅 포차는 중점 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에 포함돼 방역단계 격상 시 1단계에서는 면적당 인원 제한을, 1.5단계에서는 이를 포함해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 금지가 이뤄집니다. 특히 2단계 돌입 시 집합금지 조치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게 되며 타 분야에서는 식당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카페, 포장 배달만 허용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문제는 이처럼 분야별 조치가 상이한 가운데 헌팅 포차의 만남 주선 또는 테이블 간 교류 활성화 등 운영 형태에 대한 지자체별 해석이 엇갈리면서 실제 헌팅 포차로 추정되는 업소가 업종상 일반 음식점으로만 취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헌팅 포차뿐만 아니라 일반 관리시설에 포함된 스터디 카페 등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별도의 업종 등록이 없는 시설로 실태나 현황 또한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파악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서실의 경우 교육부가 직접 관리에 나섰지만 스터디 카페에 대해선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 공을 넘긴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부실 점검 또는 확진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터디 카페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지만 소규모 모임이나 회의 공간 등을 제공하는 스터디 룸의 경우 관리 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으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안군의 소식인데요. 태안군이 친환경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과학 영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안명숙 환경축산팀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환경축산팀장 안명숙입니다. 네, 이 센터에서 과학 영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죠. 어떤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건가요? 네, 친환경 농업관리실에서는 토양 분석과 가축 퇴익비 검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양 검정은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이라든가 유효인산, 토양 산도 등의 성분을 검정하고 식이처방서 발급을 통해 작목별 토양관리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재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4,700여 점의 토양 검정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검정된 자료는 흑토람이라는 토양환경 정보 시스템에 자료화되어 토양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이나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 농자재 지원, 그리고 친환경 GAP 인증 등 국가 정책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된 가축분뇨 부숙도 검정 의무화에 따라 태액비 성분 검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이 기반이 되는 토양을 잘 보존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안정된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토양 검정과 가축분뇨 태액비 검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농업 분야를 좀 짚어봤고요. 친환경 축산을 위한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죠. 어떤 사업들이 있는 건가요? 네, 친환경 축산관리실에서는 초유은행과 가축 질병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축산 생산비를 절감하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는 것이 축산 농가의 당면 현황 과제입니다. 이에 축산관리실에서는 송아지 폐사율을 낮추는 초유은행과 공태일수를 줄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임신진단 서비스, 그리고 설사병이 원인체를 진단하는 설사병 진단 서비스 등을 축산농가에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유은행은 낙농가에서 공급받은 초유를 면역 글로불린과 병원성 미생물 검사, 저온 살균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250여 농가에 1,500리터를 공급을 하여 송아지 질병과 폐사율 감소에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소 임신 진단 및 설사병 진단은 진단 키트를 활용하여 신속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임신 진단으로 어미일수의 공태일수를 단축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설사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원인균 진단 및 적절한 치료로서 과도한 항생제 사용을 막아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 유용 미생물 생산 그리고 공급도 농업 현장에서의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잖아요. 태안군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농업 미생물은 토양 환경 개선이나 병해충 관리, 작물 생산성 증진, 가축 보조 사료, 축사 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있어 농업 활용도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100톤이었던 미생물 수요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멸균 배양기나 자동 공급기, 포장시설 등을 확충을 하고 비료 생산업과 가축 보조사료 제조업 등을 등록을 하여 미생물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EM 복합 미생물이나 유산균, 고초균, 크로렐라 등의 농축산업용 유용 미생물을 연간 200여 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축산업뿐만 아니라 수질 정화, 악취 제거, 생활원예 등에도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생활 EM을 군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고품질이 안전한 미생물 생산에 주력을 하고 농업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관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안명숙 환경축산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른바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핀 방송인 사유리 씨. 이렇게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경우는 아니더라도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꾸준히 늘면서 10명 중 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무엇보다 결혼은 개인의 자유고 특히나 출산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나. 네. 이번 특히 사유리 씨를 통해서 국가가 개인의 출산이나 여성의 출산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직접 자기 스스로 아기 낳을지를 결정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8%,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32%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은 결혼만 하고 아이는 낳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교육비 지출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주택 비용도 너무 올라서 아이들이 좀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거주를 해야 될 텐데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렇다면 결혼과 동거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성격이 안 맞으면은 다시 또 이혼을 하고 다시 또 결혼을 하고 이게 좀 되게 힘들 것 같아서 저는 대찬성이에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같이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거고, 또 결혼하기 전이나 아니면 결혼 안 하더라도 미리 그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전 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게 완성인 단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년 전에는 46%였는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결혼 생활은 당사자보다 집안끼리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어떨까요? 결혼해서라든가 결혼해서 집안 차이가 나면 조금 이제 티격태격하다 보면 일이 커질 수도 있고, 또 재정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맞아야지 좀 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절반이 동의했고 절반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동의 의견은 남성이 여성보다 4%포인트 많았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결혼은 꼭 해야 하고 결혼하지 않은 동거는 안 되며 결혼하고 아이를 꼭 낳아야 하거나 결혼하지 않고 출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수십 년 뒤에는 아예 통용되지 않는 낡은 사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태안에서 나눔과 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사랑의 밥차 회원 10여 명이 군청 조리실에서 사랑의 개국지를 직접 만들어 취약계층 80가구에 전달했는데요. 이날 개인 봉사자 6명도 사랑의 고구마빵을 손수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과 훈훈한 정을 나눴습니다. 충남도가 나무의 가치와 숲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목재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공주를 시작으로 청양과 홍성, 예산에 있는 15개 초등학교 1000여 명의 학생들을 찾아가 방문 체험을 진행했는데요. 학생들은 미니 손잡이 박스와 우드 스피커, 독서대 등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예산군 전문예술단체 극단 예촌의 퓨전 심청전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로부터 우수 공연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퓨전 심청전은 극단 예촌을 알리는 계기가 된 작품인데요. 작품성을 인정받아 프랑스와 러시아 등 해외 공연을 포함해 모두 100여 차례 무대에 올랐습니다. 서산시가 서산 버드랜드 활성화를 위해 생태 해설사들과의 관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설사들은 생태 관광 최일선에서 느낀 다양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는데요. 시와 해설사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도 논의하며 버드랜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오전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람도 약간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에 옷차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전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전날보다 더 떨어집니다. 청양 영하 6도, 예산 영하 5도, 홍성은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대부분 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토요일까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회복되면서 추위는 잠시 누그러들겠습니다. 토요일까지 하늘빛 흐리겠고 이후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